이 기자회견문은 현재 초등학교 사회 5-2 교과서에 이 학교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 참여한 초등학교 사회 5-2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서술이 있습니다. 이 위안부 관련 서술이 그야말로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도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규탄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왜곡 날조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빼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초등사회 5-2 대표 집필자 한춘희,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를 제시하라. 아이들 교과서가 난장판이다. 교과서에 문법조차 맞지 않는 글이 실려 있는가 하면 집필자도 설명 못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2019학년도부터 사용한 국정초등사회 6-1은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한 2015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었으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전에 없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년 사망과 장례 행렬,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를 3페이지에 걸쳐 추가하였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고문치사 사건과 장례 행렬 사진을 실어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 의사 표현 방식이면 태극기 집회는 왜 가르치지 않는가? 76명의 인력이 참여한 교과서가 오류와 왜곡이 난무하여 2019년 3월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각하되었으나 이후 지적한 내용 중 3페이지를 통째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뼈가 앙상한 일본인 노무자 사진도 삭제하고 사진 설명을 고치고 서술을 수정하는 등 무려 15곳을 고쳐서 다시 발행했다. 하지만 아직도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을 광복으로 설명하는 등 수정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외환부 서술이다. 이 교과서에는 일제는 1937년에 중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전쟁 군인으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더욱이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고 하여 노동자와 군인 그리고 위안부가 모두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수요 시위란 무엇일까라는 제목과 함께 두 장면의 사진을 싣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서술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위안부는 성인 영역이기에 사고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아니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 일반적으로 위안부라 함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위안부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여성, 즉 매춘부를 가르친다. 도대체 어린 아이들 교과서에 매춘부를 실어서 뭘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둘째,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제는 일본 제국이라는 공권력이며 공권력의 행위는 공무로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38년 4월 일제가 제정 공포한 국가총동원법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법령에도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실제 설령 그러한 법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는 반드시 소집영장이나 출두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도록 명령하지, 중국과 동남아 지역 전쟁터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전쟁을 하다 말고 조선 땅에까지 와서 골고리 다니며 어린 여성들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당연히 위안부가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한 교과서의 서술은 거짓말이다. 이에 우리 국사교과서연구소에서는 집필자에게 조선 여인이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대표 집필자 한춘희는 일본의 관원이 관여하여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고 하였다. 이에 차고도 넘치는 증거 가운데 한 가지만 제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 결국 현 초등학교 사회 5-2 대표 집필자 한춘희 교수는 아이들 교과서에 성인 영역인 매춘부 이야기를 실으면서 뻔뻔한 거짓말까지 보태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를 저질렀다. 모르고 싫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 싫었다면 양심불량이니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아이들에게 낯뜨거운 교육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표 집필자 한춘희 교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 여인을 위안부로 동원한 증거를 제시하라. 둘, 성인 영역인 위안부 관련 서술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 2022년 4월 21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 중에 성폭력을 배우고 있다면 믿기십니까? 초등학생이면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수업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기념한 어린이날이 실은 올해가 딱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그런 바람에 여러가지 속박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드디어 올해만큼은 좀 여유있게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각종 규제도 덩달아 풀려서 아마 올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도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존경하는 한춘희 교수님, 초등교육의 전문가신데요. 1957년에 제정된 어린이 헌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분은. 이 중에 몇 개의 조항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입니다.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위안부 이야기가 빛나는 우리 문화이자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위안부도 문화라며 이어받게 하시려고 교과서에 실으셨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판단조차 서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로 우리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이런 걸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는 의도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또래
아이들이 수요 시위에 참여한 사진까지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는지 정말 학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제5항입니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도 곧 있을 대학 입시 때문에 힘든 중고등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성폭행, 일본군 성노예, 전쟁터, 강제동원, 이런 이토록 어렵고 힘든 단어와 개념들을 왜 굳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교 교과서에 실어서 배워야 합니까? 솔직히 과거 일본군 위안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폭행 같은 낯뜨겁고 민감한, 아까 성명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성인 영역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런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왜 교과서에까지 실어서 가르치는지 정말 그 의도가 괘씸합니다. 제9항입니다. 어린이는요, 해로운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해로운 사회 환경이란 당연히 물리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환경도 포함됩니다. 전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듣고서는 나쁜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면서 책상을 땅 하고 내리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어려서부터 미움과 증오의 혐일, 반일 감정을 학교에서 왜 부추기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11항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지구촌 시대, 하루면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인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흔히 자식들에게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슬프게도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사회가 유독 비뚤어진 과거사에만 함몰된 나머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반일운동은 해야 한다. 우리 땅 독도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연스럽게 일본만큼은 무조건 이기도록, 아니 솔직히는 일본을 미워하도록 그렇게 세뇌받아 왔습니다. 저도 실은 밤을 새워가며 한일전 경기를 응원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는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선동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속되었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끼리도 서슴없이 이거 싫어합니다. 부모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미움과 극심한 왕따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일본인 친구와는 사귀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미움과 증오가 설령 판을 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아시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교과서에까지 나이에 맞지도 않는 성인 영역의 내용을 다루면서 일본이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맞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초등사회 5-2 대표 집필자이신 부산교대 사회학과 한춘희 교수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저희들의 소리 외치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비록 작은 울림이지만 양심이 있다면 좀 귀 기울여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실으셨단 얘기죠. 교과서에. 대표 집필자시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240명이 모두 그 당시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서 주도해서 여성들을 전쟁터로 강제 동원했다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책에 실으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인지 그 실명을 지금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교과서에 이걸 실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교과서에는 팩트만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일본은 1993년에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이를 뒤집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시민이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25년이 넘도록 올해 30년 됐었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자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 국내외 여러 곳에 세웠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무려 39번, 하나 뺀 40번입니다.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정의연이 주관하는 수요 시위에서는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왜 교과서에 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수요 시위가 국가 간의 약속인 비엔나 협약과 국내법, 집시법을 어긴 최장기 불법 시위라는 것은 왜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시민들의 상금이 부당하게 쓰여서 지금 윤미향 씨 등이 국회의원이시죠? 윤미향 씨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어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듯 한쪽 편에만 유리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위안부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지속해온 동안에 우리 위안부들, 불쌍한 위안부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대표 집필자이신 당신께서 만약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발생했던 나눔의 집 사태, 심각한 일이 있었죠. 또 2017년 기사로 보도되었던 갈비뼈 골절, 기로녹 할머니를 혹사시켜 고발당한 윤미향 씨에 관한 기사 내용, 그걸 접하셨다면 수요 시위와 소녀상 세우기가 위안부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이런 식의 서술은 감히 교육자로서 양심상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는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구나 교육은 더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만나는 교사들도, 여기 훌륭한 미래의 교사들도 많이 지나가시는데요. 교사들도 교과서도 바르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각색한 역사야말로 거짓 역사이며 정말 나쁜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문구야말로 정말 나쁜 거짓 선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요, 바르고 정직한 역사뿐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웠던 역사는 물론이고요, 아픈, 감추고 싶었던 역사까지도 정직하게 기억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 비가 많이 보슬보슬 내리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사회 5-2 대표 집필자이신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잔인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교과서에 실음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과 반일 정서라는 정서적 혼란에 대해
교육자로서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서술한 증거를 국민 앞에 지금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렇게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등사회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와 수요 시위라는 혐오적이고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내용의 서술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이토록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을 무책임하게 교과서에 실은 것에 대해서 대표 집필진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으로 교수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안부 문제는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입니다. 이들은 30년 동안 국민을 속였습니다. 30년 동안 1540회 수요 시위를 통해서 또 세계인을 속였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결국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명서 기자회견문에도 말했듯이 이때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입니다. 일제란 일본 제국이라는 공권력입니다. 일본 제국의 공권력은 곧 공무입니다. 공무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 제국이 조선의 여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총동원법에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어떠한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는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안부라 함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위안부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여성, 즉 매춘부이며 이 매춘부는 토주의 모집 대상이지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1991년 정신대 대책 문제 협의회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로부터 대한민국의 이 위안부 문제를 거짓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라고 할 때 가해자는 일본군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특히 힘이 없는 민간 여성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중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시에는 즉결 처분까지도 가능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는 전범재판에서 전쟁범죄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은 이 전쟁범죄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은 그런 전쟁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하소연하고 소송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또 자신들의 스스로 포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야말로 여자로서의 험악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 험악한 구렁텅이로 몰아낸 것은 일본군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아닌 그들의 부모이고 포주이고 본인 자신입니다. 그들은 포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2년간의 노임을 미리 받습니다. 전차금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미리 받은 그 돈에 대한, 따지고 보면 그것은 빚입니다. 돈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에 체결된 장소에서 계약에 체결된 내용대로 위안부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일본군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은 그야말로 위안소에 정해진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그냥 고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는 정대협은 이 여인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란 위안부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을 들여다보면 그 증언도 정대협에서 발행한 8건의 증언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포주에게 따라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학순이고 이용수고 기론옥이고 김복동이고 강덕경이고 이렇게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사람은 240명입니다. 김학순 1991년 8월 15일, 14일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임을 폭로했다고 하지만 김학순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에 의해서 친어머니에 의해서 포주인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갔습니다. 이 양아버지는 김학순이를 40원에 사서 평양기생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기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공인된 직업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국내에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포주인 양아버지는 김학순에게 우리 중국에 가자.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김학순의 어머니에게 김학순을 중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떠나는 날 평양역에는 김학순의 어머니가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와서 대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일본군입니까? 거기에 무슨 일본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윤미향은 자신의 책 25년간의 수요일에 김학순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을 해놨습니다. 기론옥은 기론옥도 마찬가지 평양기생학교 출신입니다. 김학순이 평양기생학교 3년을 졸업했다면 기론옥은 중퇴한 사람입니다. 이 기론옥은 13살에 만주에 갔다가 15살에 되돌아와서 15살에 평양기생학교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술집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얘들아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면 형편도 좋고 돈을 많이 번단다.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돈 벌러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떠날 때 기론옥의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검정색 유똥치마와 노란색 저고리를 선물했습니다. 기론옥은 어머니가 사주신 그 유똥치마와 저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합니다. 엄마는 내가 어디 가는 줄 알았는가 봐. 왜냐면 그 당시에 유똥치마와 그 저고리는 엄청 비쌌거든. 아무나 못 입는 거였어. 그런데 엄마는 내가 중국에 가서 그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할지 알았기 때문에 비싼 거금을 투자해서 옷을 사줬을 것이라고 해고합니다. 여기에 무슨 일본군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일본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미향은 자기의 책에다가 기론옥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써놨습니다. 친구들하고 의기투합해서 갔는데
그리고 요즘에 국가 원로급 대우를 받는 이용수는 또 뭡니까? 걸핏하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이야기하는 이용수는 1993년도 증언집에 보면 어느 날 군복을 입은 일본 사람이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 같은 보퉁이를 주면서 끌려보라고 했습니다. 끌려봤더니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만까지 자신을 데려온 사람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본군이 있고 일본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미향은 자신의 책에 일본군에게 등에 뾰족한 것을 찔려가지고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윤미향은 그야말로 사기극의 핵심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이용수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증언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용수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가 자기를 끌고 가서 정기 고문했다. 어떤 일본 군인이 자기를 불러서 도망갔더니 다른 군인이 또 자기를 끌고 갔다. 코와 눈밖에 보이지 않는 복면을 쓴 일본 군인이 자기를 끌고 갔다. 지금까지 이용수의 증언을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14살에서 17살까지 나이도 오락가락.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2명에게 끌려갔다. 1명에게 끌려갔다. 가미가제 특공대에게 끌려갔다. 도대체 맞는 말이 없습니다. 이용수가 14살에 가미가제 특공대에 끌려갔다고 하지만 1928년생인 이용수가 14살이면 1942년입니다. 그때는 이 지구상에 가미가제 특공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수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이용수를 정의기억연대는 수요 집회에 앞세우고 여성가족부 힘을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미 의회에 가서 거짓말하고 프랑스 의회에 가서 거짓말하고 유엔에 가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위안부 천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을 매춘부 천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안부의 나라다. 매춘부의 나라다. 이렇게 세상에 공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수는 처음에는 속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위안부 사기극의 공범입니다. 우리는 이용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용수는 초기 정대협 윤정옥 교수와 그 다음에 핵심 인물 윤미향과 함께 이 사기극의 핵심 범인입니다. 핵심적인 공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용수의 위증 혐의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고소를 해놨고 앞으로도 이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집회를 보신 일본 분이요, 저희 집회 밑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번역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다녀온 일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용돈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중 한 분이 일본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일본어로 콧노래까지 부르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저 할머니와는 이야기도 하지 마라.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놀라워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왜 저러는 걸까 하며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아픔을 가졌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일본을 조금 좋게 얘기하면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게 이게 평화고 이게 인권입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정말 30년 동안 옳은 길을 걸었더라면 위안부들의 진짜 인권과 평화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해온 게 맞다면 지금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신다는 나눔의 집에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는 문화가 있도록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은요, 진짜 위안부들의 모습이 아닌 조작되고 왜곡된 단일 선전선동용 위안부들의 모습만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고서 보여준 이런 정의기억연대에 화를 내는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요.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여러분, 30년 동안 쌓아놓은 위안부 왜곡의 성은요, 분명히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와르르 무너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초등학교 교과서가 한 2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 집필자가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인데 2019년도부터 이게 사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정이죠. 거기에 12가지의 오류가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방구 없다가 다음 학기에 이 교과서를 다시 펴내면서 내가 지적했던 3페이지를 통째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학 교수가 쓴 내용이 잘못돼서 지적했더니 수정 수준이 아니라 답을 못하니까 3페이지를 통째로 삭제해버렸어요. 사진을 빼버렸어. 문구를 수정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갖다 놓고 2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갖다 실어놓고 초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라고 또 설명을 붙여놨어. 이게 지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가 바로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입니다. 한춘희 교수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평생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